나중에 우리가 문명사를 공부할 때 저보다도 훨씬 더 이 고수들이, 이 제야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슌페터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문명사의 관점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슌페터의 그는 경제학이지만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명사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 이거 칼 막스는 잘 알잖아요. 막스 베버. 내가 막스 베버를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해서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케인스. 그 다음에 슌페터. 이 네 사람. 케인스는 영국 사람이죠. 케인스는 영국 사람이고, 이 세 사람. 칼 막스, 막스 베버, 이 슌페터. 요세프 슌페터. 이 세 사람이 독일계 사람인데, 케인스는 경제학에서 이렇게 침체가 됐을 때 유효 수요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통화 승수,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처방을 했었던 천재적인 경제학자였죠. 그러니까 슌페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마크스와 헤겔과 누구죠?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경제를 설명했어요. 뭐야 이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본주의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자본주의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점점 왕성해지게 된 것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재명을 보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엔터프레너십. 그러니까 운터네머샤프트라고 독일어로 말하는데 앙트레프레너십. 이게 기업가 정신이야. 그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나라는 반드시 잘 살게 돼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런 내부의 혁신 의지에 의해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칼 막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 자체 모순으로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붕괴되기 전에 우리 계급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칼 막스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슌페터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칼 막스를 이어받음과 동시에 비판했던 거예요. 바로 슌페터입니다. 그래서 슌페터의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분권화해서 연방 국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정 평준화랍니다. 분권화 되면 잘 사는 지방 국가가 있고 못 사는 지방 국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을 나누어서 걷어요. 연방에서 걷는 게 있고 각 주에서 걷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조절하고 1차 재정 평준화라고 그래요. 2차 재정 평준화는 제가 언제 강의했을 텐데 녹색이 진행될수록 많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주가 있고 받는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주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는 13조 원을 매년 10조에서 5조, 작을 때는 5조, 많을 때는 15조에 해당되는, 근데 작년에는 13조를 연방정부에다가 기부합니다. 주는 거예요, 남는 재정에 그걸 줍니다. 그리고 바덴뷰텐베르크도 6조 원을 줍니다. 헤센주, 내가 살았던 헤센주도 약 5조 원 정도를 연방정부에다 줍니다. 왜? 잘 사는 주니까. 그 다음에 함부르크 주에서도 잘 사는 주니까 함부르크는 항구잖아. 그래서 헤센은 뭘 해먹고 잘 사냐? 그게 프랑크푸르트가 있어.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금융도시잖아. 거기 그게 발달해 있어서 거기서 좀 남아. 그러니까 함부르크는 한 1조 원 정도 주고 라인란팔스도 한 4천억 정도 줍니다. 4천억, 5천억 정도 줍니다. 이게 5개 주가 돈을 연방에다 내면 연방은 그거에 따라서 가장 부족한 베를린에 5조 원을 주고 5조 원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센에 또 5조 원을 줍니다. 그리고 튜링엔에 이게 다 동독계에 있는 주예요. 튜링엔에 또 주고
작센 아날티에도 주고 니더 작센에도 주고 맥렌버그 후어포만 이게 길어 이름이 맥렌버그 후어포만 이게 메르켈이 있던 그 지역구야 여기가. 그다음에 브란덴부르크 주고 노트라인베스팔렌도 주고 브레멘도 주고 자를란트 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장 작은 주가 자를란트야. 프랑스로 갈래 독일로 갈래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어.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독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독일로 간 주야 이게. 제일 나중에 편입됐어요 독일에. 그래서 슐레스비 홀슈타인도 뭐 한 5천억 정도 보조받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평준화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사상은 정치민주화와 국토민주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야? 국토를 분권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별도의 지방 국가 체제를 갖추고 연방정부와 계약관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 자주자립 자치의 정신을 스스로 배양해서 자기 스스로 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래라 콩나라 판나라 이런 거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줬으면 그걸로 끝내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바로 뭐야?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도 이거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정치민주화, 국토민주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 선거민주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40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50대 50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SSPP를 분자내를 통해서 설계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직무수행 과정이 다 투명해야 된다. 어디 가서 허튼짓 할 수 없도록 한다. 모든 공직자는 그래서 개인화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 파괴 없이 문명이 발전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왜 저렇게 됐느냐? 40년 동안 저렇게 잃어버린 40년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창조적 파괴가 없었거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유신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부를 싹 갈아버렸잖아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창조적 파괴가 없이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점점 노인은 많아지지, 어린아이는 태어나지 않지, 인구는 소멸하고 있지, 뭐 어떡할 거야? 창조적 파괴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푸시하는 방법은 건민내에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명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왜 지금 우리는 창조적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하고 우리 지방정부, 지방시의회, 도의회도 다 정치인들이 하잖아. 걔네들을 우리가 제대로 유능한 애들이 나타나서 우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앞으로 20, 3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문명이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요약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법민주화가 되겠죠. 사법민주화. 사법 쿠데타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을 민주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